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어제 쉬는 날을 통째로 써서 만든 영상이 싹 다 날아가 버려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램이 8기가에 용량이 256기가예요. 용량이 작다 보니까 영상을 한 개만 만들어도 아슬아슬하게 용량이 꽉 차버리거든요. 어제 편집을 하다가 용량이 꽉 찼다고 메시지가 나오더니 파이널 컷이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켜보니까 편집했던 영상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복구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돼서 지금은 그냥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외장 하드에 바로바로 저장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워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가 3월 4일인데 앞으로 3일이 지나고 7일이 되면 제가 일본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귀국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일주일 전에 취업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심사받는 동안 2개월 더 살 수 있는 도장을 받았어요. 현재는 취업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쩌다가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됐는지와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11월 달에 처음 알바로 들어와서 알바로 약 3개월 반 정도 일하다가 3월 달에 비자를 받으면서 계약 사원이 되었어요. 먼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년 9월 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까지만 해도 정말 반반이었거든요. 일본에 남을지 한국에 돌아갈지. 일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정장애거든요. 계속 고민만 하면서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일본에 남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밖에도 일본 생활이 나쁘지 않았던 것 플러스 항상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사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더 이상 외국에서 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에 가더라도 아마 대만 워홀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돌아다니면서 알바만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일본에 남자니 무엇보다 돈이 너무 안 모이기도 했고 일단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준비하는 과정도 귀찮았어요. 면접을 볼 때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정장을 챙겨오지도 않았고요. 정장을 사려고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돈도 아깝고 정장을 맞추는 과정도 너무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일단 자율복장인 곳만 골라서 지원을 해보고 취업이 되면 남고 안 되면 그냥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율복장이고 웬만하면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면접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밤에 자기 전에 취업 사이트를 보다가 괜찮은 곳이 있으면 버튼 하나로 이력서를 넣고 자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취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거의 반 포기한 상태로 한국 가서 뭐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알바 자리를 구하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알바니까 당연히 면접도 빡세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공고에 PC 능력이 좋은 사람을 원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전 회사에서 일할 때 하루 종일 엑셀로 여러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엑셀은 조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알바 시급이 굉장히 낮았는데 밑에 사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보고 정말 이거다, 남을 거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급이 낮든 말든 들어가서 일이 괜찮으면 비자를 받아내자라는 마인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면접을 가면서도 준비는 정말 1도 안 했고요. 그때 면접을 1시간 반 정도 봤는데 왜 이렇게 길게 봤냐면 정말 면접에서 PC 능력을 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해서 정확히 11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드럭스토어 일이 메인 잡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프트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을 했어요. 12월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도 제가 3월에 비자가 끝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비자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11월, 12월까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다가 1월달부터 거의 주 5일로 일을 하면서 남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고 비자를 받고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했어요. 근데 1월 말까지도 비자를 주겠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뭐 비자를 주면서까지 채용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비자가 끝날 때가 되니까 2월 초에 비자를 준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취업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비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에서 비자 신청을 직접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준비했던 과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워홀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대부분 이 비자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국분은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업무 비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호텔에 취업하는 경우도 이 비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비자를 신청했고 이 비자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사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오사카 출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재류 수속을 클릭하고 재류 자격으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2번에 방금 제가 말한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라는 비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있죠. 여기 있는 카테고리는 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나눈 건데 카테고리 1이 회사 규모가 가장 크고 카테고리 4가 회사 규모가 가장 작아요. 제 생각이지만 보통 카테고리 1, 2 정도 되는 기업이면 비자를 직접 직원한테 준비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직접 준비하고 계신 분은 회사 규모가 다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저희 회사도 정말 작은 회사인데 카테고리 3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단둘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카테고리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PDF 파일이 있는데 위에는 카테고리 전체 공통, 밑에는 카테고리 3, 4만 준비하는 서류예요. 이 PDF 파일을 인쇄하셔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면 끝입니다. 먼저 1번은 재료 자격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 앞에 2장은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고 뒤에 2장은 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할 때 참고한 블로그가 있는데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번은 증명사진인데 사진 규격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 지하철역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사진도 바로 나와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3번은 회신용 봉투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한번 검토받았는데 딱히 준비하라는 말이 없었어서 준비 없이 제출했습니다. 4번은 회사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자료인데 카테고리 3이니까 전년분, 직원, 급여 소득, 원청, 징수표 등 합계표라고 써있네요. 이건 회사에 달라고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5번은 전문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보통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번은 파견회사에 취업한 경우 제출하는 건데 저는 파견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제 밑에 7, 8, 9, 10, 11, 12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8번은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라서 대학 졸업증과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7, 9, 10, 11, 10이랑 그리고 아까 말한 4번은 그냥 그대로 프린트해서 회사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만 하고요. 플러스로 이력서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한번 검토받았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이력서도 괜찮으니까 이력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서류를 준비해 주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니 가능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이버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케이스예요. 수업을 하도 안 들어서 학점도 3.1점이었는데 취업비자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사카 출입국 재료관리국은 중앙선 코스모스퀘어역에 있는데요. 저는 남바역에서 먼저 혼마치역으로 가서 중앙선으로 환승을 했습니다.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출구로 나와서 3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인데요. 도착했으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 줍니다. 올라오면 입구 쪽에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줄이 비자를 신청하는 줄이니 여기서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오전 11시쯤에 왔는데 사람이 꽤 많았어요. 신청이 끝나면 이렇게 번호표와 주소를 적는 하각키를 받아요. 여기에 주소를 적으면 심사가 끝나고 이 엽서가 집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인데 여기서 준비한 서류를 검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층 오른편에는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편의점이 있어요. 저는 신청하고 1시간 조금 넘게 기다렸습니다.
お待ちの方、1番の窓口にお越しください。 여권에 이렇게 신청 접수표를 찍어주고 재료카드 뒷면에는 심사 중이라는 도장을 받았어요. 비자가 끝나도 2개월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카드까지 수령하고 방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3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건 없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신청하는 과정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